본격 취준생 토론 배틀쇼! 취준생들이 알고 싶어하는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취업에 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깨드리겠습니다. 진당!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취준진당 함께해 주실 강민혁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전북대학교 토론 동아리 에이드 플러스의 노성원 학생과 재간둥 이영은 학생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취준진담에서 이 취업과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는데요. 네. 요새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뭔지 아세요? 그동안 다 통틀었을 때 포기한다, 그 무슨 포세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일 많이 나온 것 같은데요. 혹시 네. 뭐예요? 정답은 바로 직무 역량입니다. 많이 나왔죠. 예, 네. 맞아요. 2016 공채 트렌드 하면 직무 역량이 빠질 수가 없겠죠? 그쵸. 네, 맞습니다. 취업 포털 잡코리아가 기업 인상 담당자 523명에게 올해 신입직 채용 트렌드에 대해 물었는데요. 네. 3위는 인적성 검사 시행 확대, 2위는 지원 분야 실무 경험 우대였고요. 직무 역량 평가 강화가 52%로 1위를 차지했다고 해요. 지원자의 직무 역량 평가가 강화되고 지원 분야의 실무 경험자를 우대하는 그런 분위기가 확산됐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런지 신입사원 채용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평가 기준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네. 1위가 직무 경험으로 2위인 전공, 그리고 3위인 나이보다 더 높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러게요. 매회 직무 역량에 대해서 말한다고 해도 거짓말이 아닌데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 직무 역량이 대체 뭘 말하는 걸까? 공부도 모르겠는데 대표님께서 좀 명확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일단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참 어려운 단어예요. 어렵긴 하죠. 직무 왜냐하면 역량. 모든 직무마다 역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걸 통칭하기 참 어려운데 회사마다 다르고. 그래도 좀 더 포괄적으로 이 개념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에 필요한 지식과 스킬과 경험 그리고 해당 직무의 고성과자들이 공통적으로 발휘하는 좋은 행동 패턴을 의미하거든요. 예를 들어 전공 지식이라든지 아니면 마케팅 지원자가 통계 프로그램을 다루는 스킬이라든지 아니면 과거에 유사한 경험을 했다든지 아니면 커뮤니케이션이나 분석력 등 이러한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과연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와 연결되느냐, 연결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걸 직무 역량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저희가 직무 역량을 키워드로 삼아 자기소개서는 직무 관련 경험을 중심으로 기술을 하고 또 면접에서는 직무 수행 능력을 어필할 것을 조언했는데 네. 그래서 그 경험이 뭐고 그 능력이 뭐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5대 직무의 직무 역량 키워드를 꼽아봤습니다. 네, 맞아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키워드 공개해 주세요. 5대 직무 핵심 역량, 뭘 것 같아요? 일단 마케팅류가 나올 것 같은데요. 오, 맞습니다. 맞네요. 네. 오. 마케팅이 나왔습니다. 신기하네요. 네, 마케팅 직무? 네. 어떤 직무 역량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케팅 직무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공감 능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마케팅이라는 게 영업이지 않습니까? 네. 영업은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학생들은 어떤가요? 저도 비슷하게 좀 소비자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봤는데요. 그렇죠. 수원 학생은요? 네, 저는 이제 학생들에게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경로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죠. 다양한 대답들이 나왔는데요. 마케팅 직무에 어떤 직무 역량이 필요한지 네. 화면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공개해 주세요. 분석력. 중요하죠, 그렇죠. 마케팅에 네. 필요한 핵심 역량은 분석력이다. 맞아요, 이런 것 맞아요. 같은데, 네. 마케팅 업무의 경우에는 이 최신 트렌드와 브랜드라든지 아이템에 대해서 이 수학 분석이라든지 STP 전략에 대해서 본인만의 그 문제 해결 프로세스를 좀 습관화하신다면 아무래도 좀 좋은 연습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송원 학생에게 연습의 기회를 좀 주면 어떨까 싶은데.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아주 좋죠. 네. 또 예쁘신 우리 네. 패널, 학생 패널에서 이렇게 또 재밌는 게 나오면은 이제 시청률이 확 오르거든요. 아. 2배 이상 오르기 위해서는 혹시 우리 취업을 부탁해가 시청률이 2배 이상 오를 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마케팅이 좀 필요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네네. 우선 시청자들의 더 세세한 니즈를 네. 파악하려면 네네. 아무래도 직접 파악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직접? 네. 예를 들어서 시청자 게시판을 통해서 네네. 다음에는 어떤 프로그램 보고 싶어요, 어떤 주제로 다뤄줬으면 좋겠어요. 네네네. 이런 걸 이제 투표를 통해서 퍼센트를 파악하면 더 좋을 것 같고. 게시판에 글이 연기인데요. 그건 어떻게 할 거예요? 네. 네, 저희가 다 한 명씩 남겨야 될 것 네네네. 같은데. 우리가 그러려면 남겨야 되는 이제 거야? 네네.
요즘 이제 많이 이용하는 페이스북 같은 그런 거에 이제 네네. 페이스북 페이지 같은 네, 거 페이지를 이용해서. 만들어서 클립 영상을 올린다든지 해서 취준생에게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데다 어떻습니까, 대표님? 일단은 뭐 굉장히 뭐 좋은 대답일 수는 있는데 네. 아무래도 분석력이라는 건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그 정보 안에서 의미 있는 데이터가 무엇인지를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과정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게시판을 통해서 고객의 니즈를 파악한다. 사실은 루트가 하나밖에 지금 제시되지 못했기 때문에 만약에 좀 더 세밀하게 다양한 루트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그 안에서 고객들의 반응이 정말 이렇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하면 될 것 같다. 그런 식으로 문제 해결했다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드네요. 알겠습니다. 네, 사실 모든 학생이 마케팅 직무를 다 경험할 수는 없잖아요. 네. 만약에 경험이 없다면 거짓말을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냥 사실대로 없는 채로 두는 게 나을까요? 일단은 거짓말을 해서 드러날 거짓말이면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렇죠. 하지만 생각해보면 마케팅이라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영훈 학생이 자신의 그런 개인 이 브랜딩을 좀 하기 위해서 뭐 방송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마케팅 활동 굉장히 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좀 더 다양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파한다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방송 활동 도움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직접적으로 활동된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 학생들은 과거의 어떤 행사라든지 아니면 본인에 대해서 어떤 프로젝트에 대해서 자기가 준비했던 것보다 더 돋보이게 하는 어떠한 과정이 있었다면 그러한 것들을 이제 마케팅 경험으로 녹여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케팅 분야의 직무 역량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직무는 무엇일까요? 공개해 주세요. 마케팅이 나왔습니다. 그다음 네. 뭐가 나올까요, 현 씨? 그러면 R&D? R&D. 네, 뭐 이런 거 나오지 않을까요? 아니 말고요. 영업이네요. 영업. 그렇죠. 영업도 중요하죠. 아니네요. R&D도 나올 수 있어요. 언제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과연 영업직에는 어떤 직무 역량이 필요할까요? 어떤 것 같아요? 저는 회식. 회식. 회식에서 딱 분위기를 잡을 수 있는. 회식을 외치자마자 그쵸. 손이 이렇게 움직였어요. 딱 요거. 네. 이거.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본인만의 그런 회식에서 이렇게 좀 분위기를 살릴 수 있는 노하우가 좀 있을까요? 분위기를요. 네. 음악을 좀 많이 활용을 합니다. 어떻게요? 음악 제가 매일 블루투스 스피커를 들고 다니거든요. 스피커를 들고 다니면서. 다니면서 그 상황에 맞는 네. BGM을 깔아드리는 거죠. 만약에- 그러니까 우리 높은 사람이 이렇게 건배 제의를 한다. 그렇죠. 그러면 그 이루마의 메이비가 있습니다. 좀 잔잔한 거 싹 틀어주면서, 틀어주면서? 이렇게 띄워드리면 되게 좋아하시고 그리고 꽃가루 딱 뿌려드려요. 그리고 꽃가루. 엄청 그렇죠.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꽃가루는 정말 무한대로 그럼요. 사용하고 있나 봐요. 네네. 네. 혹시 빨리 할 때 되게 안 불편해요. 빨리 할 때. 주머니 다 빼야 되는데. 이거. 물바다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소원 학생은 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이 회식에 있어서 네. 춤이 빠질 수 없다. 강우는요? 클럽 같은 거. 아니. 예. 어떤가요? 좀 춤을 좋아하나요? 또 소원 학생이 클럽 되게 좋아하잖아요. 좋아하고. 실제로 좀 많이 가시잖아요? 아니면 저는 그렇죠. 한 사람을 이렇게 잘 훑어내는 게 모르지만. 참 예. 쉽지가 않아요. 네.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요. 네. 이 영업직에 필요한 직무 역량 어떤 건지 공개해 주세요. 대인관계. 네. 많은 사람을 만나는 분야다 보니까 대인관계 능력이 좀 뽑힌 것 같네요. 네네. 영업의 비법은 대인관계에서 시작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대인관계가 아주 중요한데요. 네.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맺는 것은 물론 그 관계를 어떻게 유지시켜 나가는가가 아주 중요하다고 해요. 한두 사람 만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을 만나다 보니 대인관계 능력이 부족하면 아무래도 일이 힘들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훌륭한 대인관계, 끈끈한 인간관계로 폭넓은 고객 확대가 영업직에 필요한 직무 역할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내가 대인관계 능력이 좋다는 걸 좀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이걸 한 번에 보여줄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네. 어떤 걸까요? 어떤 거죠? 뭐 팔로워 수? 뭐 SNS에 대한 그런 거? 전혀 처음 듣는 질문인처럼 답변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역시 네 분은 이제 저의 질문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셔가지고 이렇게 잘 받아주시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아닙니다. 대인관계 중 하나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네 분의 공통점이 친근한 인상. 인상이 좋잖아요, 일단. 좋네요. 예, 그래서 다행이다. 우리도 이제 친근한 인상을 가진 사람이 말하면 좀 더 듣게 되는 게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자코리아 좋은일 연구소에서 네. 인사담당자 495명에게 질문을 좀 던졌더니 네. 이 영업직 직원을 채용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친근한 인상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이 친근한 인상은 모두가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과 친근하게 지낸 경험을 당연히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두 학생의 그 대인관계 능력이 어떤지 한번 테스트를 좀 한번 해볼까요? 네, 네네. 좋아요. 사실 영업직에서는 어떤 사람을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그 어떤 사람을 만나도 원하는 물건을 팔아야 합니다. 그렇죠. 네. 저희가 이제 진상 고객이고요. 이 적절한 대인관계 능력을 이제 보여주면서 이 상황을 좀 해결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진상 연기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매번 느끼는데. 저도 몰랐던 적성을 발견한 거예요. 전 본성이더라고요. 일단은 제가 상황을 좀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영훈 학생. 네. 영훈 학생이 우유를 만드는 회사의 영업사원인데 벌써 유통기한 지났어요. 이 회사 한 초등학교에 매일매일 우유를 넣어주고 있다고 합니다. 네네. 근데 이 교장 선생님이 뭔가 화가 난 듯한 얼굴로 더 이상 네. 당신네 우유를 받아들이지 않겠다. 오. 다른 데로 바꿔라 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초등학교가 너무 크고 정말 중요한 거래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훈 학생 어떻게 설득을 하시겠습니까? 이제 요거를 상황극으로 한번 가보는 거죠. 네. 1분 30초 동안 하겠습니다. 네. 아, 재밌겠다. 네, 선생님 어떻게 뭐 우유는 잘 받아 보시고 계시죠? 아니, 잘 받지 못하니까 지금. 그리고 오늘까지만 넣고 제가 그만두라고 이제 누누이 이제 통보를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아, 혹시 이유가 어떤 걸까요? 아예 글쎄 뭐 그것까지 알 거 없고 그냥 네. 우리는 그냥 네. 다른 공급처를 알아보고 있으니까 그냥 오늘까지만 우유를 공급하시고 저희가 뭐 가격도 잘 맞춰드리고 품질도 괜찮은데 왜 다른 데를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요. 어떤 점이 마음에 안 들어요? 저희가 좀 개선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 네. 가게 바꾼 캐릭터 있잖아요. 네네. 소 캐릭터. 네. 그게 아주 인상이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인상이 어땠나요? 인상이 뭔가 네. 소가 되게 막 기분 나쁜 표정을 짓고 있어요. 그러면 그 소를 교장 아주 선생님 마음에 안 얼굴로 들어서. 바꿔드리겠습니다. 제 얼굴로요? 네, 네. 우유에 교장 아니 선생님 그게 얼굴을 뜬금없이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책임지지 못할 얘기하면은 책임집니다. 요새 같은 세상에 큰일 나요. 책임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책임지실 건데요? 그러게요. 뭐야 이 사람 허언증 있나 봐. 아, 예. 아 진짜로. 그래 안 해요. 오래 안 해요. 농담이었는데 근데 저희 꼭 받아주셔야 되는 게 제가 이제 좀 있으면 결혼하거든요. 아, 축하드려요. 결혼 그건 전에 축하드려요. 필요한데 이거 잘리면 안 되거든요. 옆에 제가 마누라도 데리고 왔는데 혹시 아니 뭐 결혼은 축하드리는데 네. 그건 사실 뭐 제 알바 아니고 네. 그 소 캐릭터가 마음에 안 든다니까요. 저 캐릭터만 바꿔드리면 이제 괜찮은 거죠. 아니 근데 어떻게 일개 영업직이 네. 그 소 캐릭터 그 디자인을 어떻게 바꿔요? 힘들지. 고객님이 원하신다. 그냥 영업 이 선이 바꾸는 게 빠를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렇군요. 예. 아유, 그러니까 이러려고 우유를 팔았나 자괴감이 드네요. 아, 알겠습니다. 어렵죠, 사실은. 진짜 어렵습니다. 예, 네. 사실은 이 네. 교장 선생님의 마음이 완전히 확고해요. 이런 이게 데는 돌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유가 없는 게 예. 제일 어렵거든요. 네. 그렇죠. 만약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영훈 학생이 이게 최선이었죠. 이 이상은 어떻게 더 할 수 없는. 그렇죠. 뭐 그 예. 이유에 대한 뭐 해결책을 제시를 해도 그렇군요. 안 된다고 하시면 어떻게 방법이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군요. 네. 근데 또 이걸 이겨내야지 또 이제 면접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선생님? 맞습니다. 예, 예, 예. 면접관 분 중에 이런 분이 있나요? 이거보다 더한 분들이 더한 많죠. 분도 많죠. 예. 거기에는 예, 전문 연극인이 앉아 있을 때가 있어요. 네, 맞아요. 절대로 정말이에요. 설득당하지 않는 게 그분들의 역할이에요. 이 역할 면접이라고 해가지고 롤 면접 있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그 연극 배우분을 안 전화요. 정말로. 그 정도로요? 예, 그렇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송원 학생이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 어떤 상황인가요? 예, 좀 더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요. 네. 이 송원 학생이 이제 재무 설계사입니다. 네. 이 보험회사의 영업직이죠. 네. 이 보험을 팔아야 하는데 오늘은 월말이고 이 보험을 팔지 못하면 저번 달보다 실적이 떨어져서 큰일이 납니다. 그런데 진상 고객은 3번이나 만나자고 하더니 아직까지 보험을 들어주고 있지 않아요. 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보험을 가입시켜야 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작하세요.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저 실비보험 직원인데 네. 어떻게 결정하셨어요? 아니 근데 그 결정을 하려고 보니까 자꾸 다른 회사에서도 이게 좋은 상품이 자꾸 눈에 들어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우리 실비보험은 네네. 이제 보험료가 비갱신이라 비갱신이라 네 저희 보험료가 안 올라요. 보험료 안 올라. 네. 근데 진짜 미안한 얘기인데 네. 내가 자꾸 주변에서 얘기를 듣는데 비갱신 보험이 한둘도 아니고 그리고 또 너무 좋은 조건의 보험들이 요즘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자꾸 고민이 돼. 저희가 그 조건 중에 최고의 보험인데 모르셨구나. 혹시 나 무시하는 거야? 아니, 모르셔도 하라고? 아니요. 그게 아니라 아 그래요? 저희 예, 예. 실비보험은 음.
나이가 이제 한 살씩 늘어나실수록 보험료가 인상되는 거 알고 계세요?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보험이 너무나 요즘 많다 이거지. 그러니까 비갱신이. 하루빨리 하셔야죠, 하루빨리. 아니 그러니까 그게 너무 많아서 하루빨리 하는데 네. 좋은 조건들이 다른데도 너무 많으니까 내가 우리 송원 학생 이게 딱한 사정은 알겠지만 딱하다 해서 미안한데 딱한 사정은 알겠지만 이 내가 쉽게 마음을 좀 결정할 수가 없네 이게. 네, 실비라는 게 이제 나 MRI도 실비 안 나니까 나 무시하는 거냐고. 실비 안 아니죠. 나니까. MRI도 있고 이제 입원 치료비도 있고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보장이 되는 거라 내일도 이제 저희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장난 야 미쳤냐 너. 그게 아니라 내일모레 이제 간다는 거야. 자신이 가는데 쓸수 없다는 생각한다면. 거니 너 지금. 요즘 100세 시대니까 그렇지, 그렇지. 하루하루를 이제 중요하게 보내를 하고 그리고 100세 동안 질병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부터 이제 젊었을 때부터 관리를 하셔야 좀 마음 놓고 생활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결혼 자금이 필요해가지고요. 넌 뭐야? 너 우유 팔던 애 아니니? 너 갑자기 너 그만 듣고 보험 설계사는구나. 보험하시면 저희 우유도 튀겨드리거든요. 그래. 네, 부부 자, 설계라니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쉽지 않네요. 어렵죠. 네, 방금 한 상황극은 뭐 상황 면접까지는 아니고요. 네. 우리 두 학생이 대인관계 능력이 어떤지 잠시 테스트를 해본 건데요. 그쵸. 대표님, 우리 학생들의 대인관계 능력 어떤 것 같나요? 일단은 제가 너무 많은 기대를 했던 것 네.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짧은 시간이라는 제한된 자원이 주어지다 보니까 그쵸. 너무나 지나치게 논리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러한 갈등 상황에서는 상대방에게 공감해주고 그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려는 모습을 먼저 보여준 다음에 상대방이 무장해제되게끔 했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 지원자들은 논리적인 질문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갑옷을 더 단단하게 사실 있게 해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더 공감해주는 역량을 좀 더 보여줬다면 대인관계 역량을 좀 강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일단 면접에서 그 면접관들과 이야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대인관계 능력 중에 하나로 좀 평가가 될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실제 평가 지표이고요. 뭐 예를 들어서 한시에 면접을 본다고 가정했을 때 네. 영훈 학생이 딱 들어가서 자기소개를 할 때 준비된 걸 얘기하기보다도 면접관님 점심 식사는 드셨나요? 저는 이렇게 처음 뵙는 분들에게도 인사를 건넬 수 있는 친화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이 더 자연스러우면서도 정말 현실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면접 과정에서 보여지는 표정이라든지 비언어적인 이런 여러 가지 스킬들이 굉장히 중요한 대인관계 스킬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업직 분야의 직무 역량 알아봤습니다. 네. 다음 직무는 어떤 분야일까요? 공개해 주세요. 자, 다음 질문은 아닌가요? 네, 아니요, 아닐 거예요. 인사. 예, 아주 중요한 직무입니다. 네. 세 번째는 이제 인사직인데요. 인사직은 이제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 혹시 이제 흔히 말하는 사람을 꿰뚫어보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을 봤을 때 얼마만큼의 성장 가능성이 있느냐? 약간 이런 걸 볼 것 같은데 우리 다 같이 한번 토론해 볼까요? 네. 네. 예, 인사를 잘해야죠, 일단. 인사 잘해야죠. 그렇죠. 첫인상도 좋아야 되겠고, 예, 인사 잘해야죠. 인상도 좋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무엇도 좋아야 될 것 같아요. 뭐 사람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능력을. 경쟁이가 되어야 되는 건가요? 그런가요? 사주? 저 오늘 뭐 잘못했나요? 아니요. 두 분 호흡이 엄청 잘 맞으시네요 오늘. 우리 언제나 잘 쿵짝이 맞았어요. 잘 맞네.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 인사직에서 필요한 직무 역량 무엇일까요? 공개해 주세요. 네. 인사도 잘해야 되고. 그쵸. 의사소통력. 제일 중요하죠. 네. 네, 인사직 지원자가 취업에 성공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역량이 이제 친화력, 대인관계 능력, 또 네. 중재자 역할 등의 그런 의사소통 능력입니다. 기업과 직원을 연계하는 다리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업무 특성상 양쪽의 입장을 이제 균형 있게 유지하게끔 하는 그런 의사소통 능력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 인사직 자체가 어떻게 보면 채용, 평가, 보상, 노무, 뭐 글로벌 HR에도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인사라는 게 조직 대 조직, 개인 대 개인, CEO와 임직원을 이어주는 소통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게 인사 직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 내에서 그런 가려운 부분들을 긁어주기 위해서라도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해야 되고 또 CEO의 의견들을 잘 전파하는 역할을 해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의사소통력이 가장 중요한 역량으로 꼽힌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되게 중요한 능력인 것 같은데 이 의사소통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사실은 제가 이 의사소통 역량에 제 개인적으로는 강점을 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 학생들도 의사소통 능력을 뭐 100이면 한 95명 정도가 다 잘한다라고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기술을 합니다. 근데 면접을 위해서 자기소개서를 위해서 이걸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다양한 상황에 처해봐야 되고 다양한 사람을 만나보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본인이 이제 소통을 하다 보면 거기에 맞는 적절한 소통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역량들을 키워갈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영훈 학생의 경우에는 뭐 MC를 하면서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이야기도 많이 하잖아요. 네. 본인의 의사소통 능력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점수로 네. 하자면 한 6, 70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좀 의외로 생각보다 겸손하게 네, 좋네요. 겸손하게 좋네요. 왜냐면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다양한 행사나 네. 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서 뭐 사람들 이야기도 듣고 소통도 잘하고 이런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특히 소개팅 같은 거 나가면 말을 너무 못해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소개팅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재미없어서 이렇게 그냥 네. 들어가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니 영훈 학생을 두고도 그러니까요. 이 재밌는 네. 사람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점이 너무 아쉬워요, 제 스스로에게. 그래서 70점, 60점 정도. 아니 오히려 그럼 여성에게 좀 약한 거예요. 그런 어떠한 그 의사소통 능력이. 막 말을 못 하겠다. 말을 못 하겠어요? 쿵쿵거리고. 그거 진짜 좋아해서 그렇구나. 오. 이런 의외의 모습이 있었네요. 그러게요. 예, 대단하네요. 알겠습니다. 이걸 우리 송원 학생 같은 경우에 자신의 의사소통 같은 걸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경험 같은 게 있나요? 저는 네. 고등학생 때 4명이서 기숙사 생활을 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는 시간도 다르고 방 안에 샤워실이 있었거든요. 아, 씻는 하나였어요? 시간도 다르고, 네. 아하. 씻는 시간도 다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말을 안 하고 있으면 내 생활인데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고. 네. 그래서 편지를 쓰기도 하고 그냥 야 진짜? 우리 얘기 좀 하자 이렇게 해서 같이 얘기도 하기도 하면서 네. 그렇게 풀어 나갔었던 것 같습니다. 의사소통이 잘 됐나요? 네? 의사소통이 잘 됐었나요? 그래서 이제 네네. 합의점을 마련을 해서 음. 이제 다 만족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음. 씻기도 하고 그렇군요. 점수로 말 표현을 한다면 점수로 네네. 하면 전 75점. 어쨌든 영훈 학생보다 높네요.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일단 뭐 새로운 경험들을 많이 했던 것 같긴 한데 이 두 학생의 경험이 인사직에 지원을 한다면 좀 합격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사연들일까요? 이 네, 정도라면?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경험이고요. 네. 영훈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인사 같은 경우에 뭐 시무식이라든지 종무식이라든지 회사 내 중요한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분명히 인사팀 역할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굉장히 적합한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개인사를 이야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긴장하거나 아까 이제 얘기했던 소개팅 얘기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사가 뭐 임직원들과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거든요. 네. 왜냐하면 문서나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하는 거기 때문에 네. 충분히 어필할 수 있고요. 그래서 송원 학생 같은 경우에도 그 사실은 그 학생들끼리 방 같이 쓴 게 뭐가 대수냐 하지만 사실 그 안에 4명이랑 같이 쓴다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 안에 굉장히 사소한 문제들도 있을 것이고 있죠. 근데 그러한 과정들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갈등 해결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도입했다. 저는 굉장히 좀 플러스 받을 수 있는 경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인사직에 지원하고자 하는 취준생들은 의사소통 능력을 꼭 기르시고요. 그에 맞는 경험도 만드시길 바랍니다. 이제 4번째 직무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네. 공개해주세요. 자, 이번엔 R&D가 나올까요? 나올 수업에 법하죠? 관련된 게 나오지 않을까요? 수학이요? 네. 나오죠. 이제 이제. 나와야죠. 나왔네요. 재무회계. 예. 역시 뭐 산수를 잘해야 하지 않을까, 재무회계라면. 당연하죠. 뭐가 그리고 중요할까요? 정확한 수치겠죠. 그쵸? 아무래도 그 수치 계산이 좀 뛰어나야 되고 또 이런 것들이 수치 계산하는 게 이제 프로그램화되어 있는 것들. 그래서 프로그램 자격증도 이제 이런 거는 많이 필요하죠. 네네. 오. 알겠습니다. 네. 재한 씨가 말한 게 맞는지 확인해 볼게요. 공개해 주세요. 재무회계, 지식 플러스 도덕성. 그렇죠. 일단은. 오, 도덕성은 좀 의외의 새롭네요. 분야인 것 같기도 하고. 오히려 그게 인사직에 나올 줄 알았는데 네. 재무회계직에 나오는데 이 사실 재무회계직에 필요한 직무 역량이 아. 직무지식 그리고 도덕성이라 합니다. 네. 왜냐면 아무래도 돈을 관리하는 업무다 보니까 이 도덕성이 좀 필요하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유일하게 인문성 경계 학생들이 지원을 할 때 전문 지식이 필요한 부분이 바로 이 재무회계거든요. 네. 아무래도 비전공자가 수행하기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지식이라고 나와 있는 것 같고요. 네. 사업에 필요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조달해야 되고 그리고 경영 성과에 대한 부분을 말 그대로 주주라든지 기타 여러 외부 법인에다가 이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숫자를 통해서 이제 회계로 처리해가지고 그걸 숫자로 이제 보여줘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은데 잘 들어보시면 네. 이 회사가 사고가 터지면 가장 먼저 CEO가 가장 먼저 찾는 사람 바로 이 CFO예요. 왜냐하면 자금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관의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 이 도덕성이 만약에 안 좋다 경우에 그 회사가 완전히 정말
말아 후루룩 드시는 결과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이런 영양들이 필요한 것 같고 또 하나 좀 중요한 게 실제로 재무회계 담당자가 공시를 잘못 내가지고 그 회사가 굉장히 위험에 처한 사례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 꼼꼼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영양들도 감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도덕성을 알아보는 문제는 인성과 관련된 문제일 것 같은데 네. 어떤 문제가 나오나요? 예를 들면 예시가 있으면 더 쉽게 이제 와닿을 것 같은데 네. 영훈 학생 답변을 토대로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예를 들어서 우리 지원자가 네. 뭐 금감원이라든지 기타 관련 기관에 조금이라도 로비만 하면 네. 우리 회사에 굉장히 큰 이익을 줄 수 있어요. 조금만 로비를 하더라도 네, 아주 조그만이 아주 네. 조그만 로비만 하더라도 회사에 굉장히 큰 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이익도 주고 제 실적도 그럼요. 인정이 되는 거죠. 네,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그런 경우 조금만 로비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 조금만 로비하면 됩니다. 크게 이렇게 뭐 그렇게 막 큰 액수도 아니고 조금만 아주 로비하면 조금이 되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조금. 그로 인해서 왜냐면 제가 일하는 이유가 우리 회사를 키우고 회사를 발전시키고 또 제가 입신양명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로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런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정직하게 해낼 겁니다. 어떤가요? 도덕적인 사람이 일단은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옳은 답을 선택한 게 맞고요. 네. 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약간 진실성이 의심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는 그러한 부분이 이길 수는 있겠으나 중장기적으로 분명히 회사에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의 유혹이 흔들리지 않고 내가 좀 더 노력하겠다. 그래서 어려운 결정이지만 내가 좀 잘해내겠다. 그런 대답을 하시는 게 좀 더 진실성적인 측면에서 네.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직무지식의 경우에는 왜 우리 뭐 금융삼종 이런 거 많았잖아요. 예. 이런 자격증을 따는 게 유리한 건가요? 이 직무 같은 경우에는 많이 중요합니다. 뭐 AI CPA라든지 CPA라든지 뭐 네. 재경관리사라든지 네. 이 직무 관련한 자격증이 꽤 많이 있는데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도 뭐 몇 개월씩 준비해가지고 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가 네. 있는데 가급적 이런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것을 저는 권장드립니다. 권장한다. 이 직무만큼은 네네. 이 직무만큼. 알겠습니다. 재무회계직의 직무 역량을 알아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직무 키워드 살펴볼게요. 네. 공개해 주세요. 언제 나오죠, R&D는? 이제 이번에 자, 이번에 나오지 않을까. 네, 그만큼 중요한 친구인데 사실은. 네. 네. 드디어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연구개발 분야. 네, 마지막 직무가 이제 연구개발 분야가 나왔는데 네. 이제 요거에 대한 치료한 그 직무 역량은 과연 무엇일까요? 필요한 게. 좀 뭐 끈기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럼요. 조사 잘해야 되고요. 언어 네, 능력도 좋아야 분석력도 되고요. 좋아야 되고. 분석력 좋아야 되죠. 또 차력도 좋아야 되고요. 관련 지식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전문적인 지식. 송은 학생은. 저도 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지. 알겠습니다. 자,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확인해 볼게요. 네. 공개해 주세요. 자, 전문 전문 지식. 지식. 그렇죠. 중요합니다. 네. 네, 시장과 소비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신제품을 개발하고 또 기존 제품 및 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업무이니만큼 그 전문 지식이 어느 분야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사실은 화장품 만드는데 화장품에 대한 지식 하나 없으면은 이제 무슨 수로 화장품 만들고 네. 또 그거에 대한 뭔 설명을 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면접에서 내가 얼마나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나 이런 걸 잘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네. 싶습니다. 어떻게 좀 어필을 하면 될까요,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우리 학생들의 전공과 지원 직무가 100% 일치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예. 보여지고요. 그럼 관련 기초 지식과 관련해서 우리 지원자가 얼마나 학과 성취도가 높냐 그런 부분을 강조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유사한 프로젝트라든지 관련 경험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경험 내에서 본인이 어떠한 구체적 역할을 수행했고 어떤 성과를 냈는지를 당연히 기술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자소서 같은 경우 혹은 면접에서 마찬가지겠지만 기본적으로 전공 지식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이 다 자신감이 없어요. 왜냐하면 전공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네. 하지만 어차피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시고 좀 더 배워나갈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얼마나 전문적이어야 하나요? 지식 범위가 굉장히 정확히 어떻게 되죠? 일단 범위 자체가 굉장히 넓어요. 네.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PT 면접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공계 같은 경우에는 전공 PT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기 앉아 있는 평가자들도 잘 모르는 걸 물어볼 때가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진짜 나는 모르는데 너가 한번 답해봐라. 뭐 너무한 거 아닌가요? 너무하죠. 예, 너무하지만 너무 또 쉬운 걸 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도 정말 이 전공 과목을 꾸준하게 공부한 사람이 아니라면 대답하기 어려운 것들을 주는데 하지만
그게 직접적인 대답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가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있다. 그런 부분까지는 좀 보여줄 수 있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5개의 직무 역량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네. 이 내년에도 이제 직무 역량 평가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으니까요. 네. 오늘 알려드린 키워드에 맞춰서 준비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직무 역량에 대해 그동안 인사 담당자들이 알려주지 않았던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먼저 소원 학생 질문해 주세요. 네. 직무 역량은 직무 경험이라는 하나의 스펙인가요? 네, 스펙 맞습니다. 스펙이다. 스펙이다. 이거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이만큼 스펙. 좋은 스펙이다. 좋은 스펙이다. 좋은 스펙이다. 스펙. 아주 좋은 스펙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스펙하면 꼭 나쁜 것처럼 들리는데 사실은 이 직무 역량 중에서 직무 경험은 가장 대표적인 네. 직무 역량이기 때문에 네네. 우리 학생들이 스펙은 안 좋아 이런 게 아니라 네네. 이거는 꼭 갖춰야 되는 좋은 스펙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영훈 학생 두 번째 질문 해주세요. 네. 네. 사실 취업 전에 직무 역량을 많이 쌓는다 하더라도 네. 실제로 회사에 들어가면 좀 다른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취업 전에 쌓는 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스펙이란 거는 그냥 언제든 나의 능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쌓아야 한다. 네. 자, 과연? 오! 의미가 아주 있죠. 의미가 어마무시합니다. 예. 거만이셨어요. 최대한 이 관련된 직무 역량이라는 건 꼭 쌓으셔야 될 부분이고요. 네. 뭐 완벽하진 않더라도 직무에 대한 열정을 표현할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네. 우리 학생들은 이 부분을 꼭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원 학생 다시 한번 질문해 주세요. 네. 직무 역량을 기반으로 마련된 NCS를 민간 기업에 지원하려는 취준생도 준비하는 게 나을까요? 예,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NC에서는 뭐 현재는 민간 기업을 안 하고 있는데 네. 준비를 해야 되네요. 그래서 뭐 NCS라는 게 좀 어려운 개념일 수 있는데 뭐 직무 수행, 뭐 직무 기초 능력 해서 여러 가지 역량들이 나와 있는데 네. 업무 수행에 다 도움이 되는 것들이고 일반 기업에서도 좀 어느 정도 인용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준비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직무 역량에 대한 진실을 알아봤습니다. 네, 이제 두 학생이 함께하는 1대1 찬반 토론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로지 취준생을 취준생에 의한 취준생을 위한 취준 진담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